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장원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논현동에 왔어요. 아, 논현동 맞지? 논현역이 있는 반포동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구역상 강남구는 아니고 강남구에 가장 근접해서 붙어있는 서초구 반포동. 요즘 내가 살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개포동에서 반포동.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논현역 5번 출구예요. 5번 출구 앞에서 쭉 볼 건데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놀던 그 골목이지. 그렇죠. 강남역. 대로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강남, 왼쪽은 서초. 근데 위에부터 잠원동, 반포동, 이제 서초동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반포동을 볼 거고 이제 반포동 중에서도 이제 왼쪽에는 반포자이가 있으니까 오른쪽 요 블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우측 강남대로변은 노선 상업지예요. 일반 상업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이 혼용되어 있는 필지들이 있고 그 뒤로 한 개의 이면도로까지는 3종 주거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깔끔하죠? 여기 왜 안 깔끔하게 이거 딱 준주거가 하나 튀어나왔네. 거기 보면 나홀로 아파트가 있거든요. 과거에 인허가 받을 때 뭔가 좀 작업이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실거래가를 임장원 씨는 조사를 했는데 일단 안쪽에 그냥 노른자 2종 일반 주거는 평당 1억이 안 넘는 것도 많네. 최근 실거래된 걸 보면은 대부분 8천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 최근 2년 기준으로 정말 싼 건 6천만 원대도 있고 이 3종에 붙어 있는 애들은 1억 초반대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2종보다는 3종이 아무래도 용적률이 높다 보니까 그다음에 대로변에도 좀 많이 붙어 있고 해서 여기는 그래도 1억대가 다 넘어가는 걸로 보여져요. 대도로변은 뭐 2억 가까이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완전 강남대로변은 4억까지도 가네, 그지? 강남대로변에 실제로 이제 올해랑 작년 신축 건물로 이제 실거래된 사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부분 4억대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 사례로도 하나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 블록에 이제 요식업 밀집 지역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쪽은 정말 주거 지역이 좀 밀집돼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권이 발달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신논현역 가까운 쪽이 그나마 좀 술집 거리들이 활성화가 돼 있고 이 논현역 쪽은 아름아름 있는 편이에요. 막 북적이는 형태의 상권은 아닙니다. 주로 뭐 있더라도 뭐 상권보다는 오피스 수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술상권은 이 건너편에 논현동에 여기 영동시장 골목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쪽으로 손님들이 다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논현역에서 출발해서 한번 이 안쪽 블럭을 신논현역까지 한 바퀴 쭉 둘러보고 한번 사례를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강남대로변에 김태희랑 비가 샀던 건물이 있죠. 뭐 이 근처는 아닌데 거기도 요즘 공실이 있어서 뭐 좀 뭐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대로변 완전 붙어있는 대로변에 있는 상가들도 1, 2층이 공실이 많이 나는데 임대료가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임장 출발지에서 첫 번째 건물로 이 사례를 다룰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노선상업지 최고가 거래됐던 평당 4억 3천에 거래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 아까 이거 뒤에서 봤을 때 영락없는 이거 불법 원룸이구나 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신축 건물이에요. 이게 약간 건물이 앞뒤 모습이 달라. 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전면 통유리로 돼 있어서 사옥 같은데 근데 뒤에서 보면 흔히 라임스톤으로 해가지고 도생처럼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자, 뒤에 있는 건물은 대지가 88평밖에 안 돼요. 노선 상업지 3종이랑 일반 상업지랑 섞여 있는 겁니다. 연면적은 지하 2층부터 12층까지 634평. 부지 매입을 이분은 2019년 3월에 127억에 매입하셨어요. 평당 1억 4,400만 원. 그 다음에 개발을 2020년에 신축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고 그 다음에 바로 하신 거예요. 예상 공사비는 평당 한 750만 원 봤을 때 한 48억, 부대 비용 15억 하면 땅값은 127억, 공사비 48억, 부대 비용 15억 하면 총 원가는 190억. 거기에 이제 등기상 대출이 135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쿼티는 55억 가지고 시행을 한 거고 이거를 신축을 해서 2년 뒤인 2022년 380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평당 4억 3천. 그래서 3년 3개월간 예상 수익은 세전 190억. 거의 1년에 한 7, 80억 번 거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매수를 했는데 대출이 없네. 깔끔하게 현금 매수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전면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계단실이 아무래도 꺾어 들어오는 어떻게 보면 기역자지 이면도로가 있어서 거기에서 들어가게 해놨어요. 가시성이 좋은 데는 그냥 상가로 뚫고 그냥 요 뒤에는 어차피 사무실이니까 요쪽에다가 이제 계단실 코어를 설치를 해서 엘베랑 계단실이 있고 여기는 이제 돌로 돼 있죠. 돌 라임스톤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주차하려고 나와야 되는데 봐봐 지금 장애인 주차자가 하나 있고 원래는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다 그냥 주차를 해놨지. 평당 4억 3천에 입지는 정말 기가 막힌데 조금 건축물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다.
제일 평당가가 비싼 건물을 봤고요. 이제 저희 수준에 맞는 이면 건물을 보러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논현동을 다녀왔잖아요. 사실 논현동은 그냥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게 막 이런 상권보다는 오피스가 정말 많았잖아요. 이미 여기를 보면은 일반 음식점들, 약간의 술집들 있고 오피스가 별로 안 보여요. 확실히 예전부터 여기는 주거 지역이었구나 좀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고. 전형적인 주거 플러스 근린이네.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밀착형 상권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위쪽으로 논현역 아주 가까운 쪽 이면도로랑 그다음에 아래쪽에 신논현역 가까운 이면도로, 그쪽에 좀 집중돼서 개발 사례가 많고, 사실 가운데 이면들은 개발 사례가 별로 없어요. 다 역세권 범위에 들어가는데도 확실히 주택가라서 그런지 아직은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또 주택시장이 또 별로 안 좋고 하니까 안에서 개발하려면 결국 뭐 다세대 아니면 다가구인데 뭐 그런 거를 지금 개발하기는 시기적으로 좀 불리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모아타운 이슈가 있었어요. 21년, 22년에. 그래서 한참 추신 세력도 있고 이제 반발 세력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개발하려던 분들도 멈춘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이제 평당가가 4천대에서 한 8, 9천, 1억까지 확 올랐다가 지금 좀 이제 식어서 내려간 상태죠. 결국 지정은 안 됐고요. 자, 여기 요 앞에 현장이 하나 있는데 대지가 34평밖에 안 됩니다. 와. 되게 작은데 커 보이죠? 조금 일조권에는 또 불리한 북쪽이 낮은 대지. 하지만 이제 코너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사례고, 근데 이거는 제가 등기부를 사실 떼봤어요. 이제 사례를 좀 분석해 보려고. 안타까운 사연만 있어서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이게 63년부터 쭉 보유하던 원 보유자가 2016년에 자녀한테 증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걸 헐값에 그냥 20억에 홀라당 팔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20억이면 평당 5천만 원대거든요. 5천만 원에 사신 분이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조권 사선 제한을 많이 받아가지고 보면은 이 눈에서 딱 보이는 그러네, 요 엄청 층부터 깎였네. 쫙 깎이죠. 그래서 아마 건축물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색연필처럼 뾰족하게 나올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거는 대지 26평이에요. 내가 처음에 지은 건물이 29평인데 그거보다 작네. 26평인데 그나마 3종입니다. 연면적은 60평이에요. 지하가 없고 지상 5층까지 해서 60평이고, 이분은 2020년 9월에 14억 3천에 매입을 하셨어요. 평당 5,400만 원 정도에. 근데 용산에 거주하는 91년생이 개인으로 단독으로 매입하셨네. 근데 대단하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91년생이 2020년에 했다는 게 대단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바로 개발을 하셨어요. 2021년 신축을 했고 평당 1,000만 원 받습니다. 그냥. 연면적이 적어서 그렇게 산정했어요. 그치. 연면적이 60평이니까 공사비 6억 잡고 부대 비용 한 2억 정도 잡았어요. 그러면 땅값 14억 3천, 공사비 6억에 부대 비용 한 2억 2천 정도 보면 총 사업비는 22억 5천만 원. 거기에 이제 등기사항 대출이 15억이 있으니까 내 돈은 한 7억 5천 정도 그렇게 들어간 걸로 보여지고, 이거를 또 지어놓고 그 다음에 바로 매각하셨네. 2022년 2월에 35억 1천만 원에 매각하셨어요. 평당 1억 3,400만 원. 그래서 1년 5개월 동안 예상 수익은 12억 6천, 수익률 170%. 치고 빠지기를 잘했네. 작은 땅을 가지고. 그 꼬마 빌딩 단타의 정말 정석이지 않을까. 진짜 꼬마 빌딩이잖아요. 그러네. 또. 예. 뭔가 일반인들도 영끌하면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에쿼티로 주택 개발을 안 하고 강남 한복판에 근생 개발을 해서 엑시까지 한 사례죠. 여기서 시사점은 뭐냐면 2020년에 사서 2022년 초 고금리 오기 전에 매각했으니까 타이밍이 좋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타이밍이 좋을 때 여러분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7억 5천 가지고 혼자 하는 데 있어서 이쪽 지역에 근생을 지을 생각을 아마 못했을 거야. 그 당시엔 더 주택가였고. 그치. 더 주택가였고, 입지로 봤을 때 여기는 완전 이면이거든요. 물론 이제 강남 건이니까 좋긴 한데 솔직히 유동인구는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워크인 손님은 아예 없는 곳이죠. 아예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고금리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도, 야, 임대가 돼? 이거 뭐 유동인구도 없는데 상가가 될까? 그것 때문에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1년생 이 친구가 과감하게 해서 매각을 잘했다. 사실은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머뭇거려지는 요소들은 다 있어요. 그게 다를 뿐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본 거 같네요. 근데 이분은 사실 세후 수익률은 조금 아쉬울 거예요. 짓자마자 또 바로 팔아가지고. 그렇지. 개인명이면은 또 한 반 이상 날아갔을 거예요. 매각 차익이 뭐 한 12억 되면은 한 5, 6억 냈겠네. 그래도 그게 어디야. 그쵸. 그거 하면서 뭐 이런 분들이 주택 투자까지 하고 있었으면 그 시기에 벌만큼은 벌었다. 네. 뒤에 있는 거는 대지가 76평이에요. 비교적 좀 크죠? 2종 일반이고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연면적 215평. 이거를 2018년 11월에 36억 5천에 매입하셨어요. 평당 4,800. 그 다음에 2019년에 바로 신축을 했어요. 평당 그 당시 한 650만 원 보면 예상 공사비 14억, 부대 비용 4억에서 5억 정도 보면, 자, 땅값은 36억 5천, 공사비 14억에 부대 비용 약 4억 5천 정도 보면 총 사업비는 55억. 거기 등기상 대출이 한 32억이 있으니까 내 돈은 한 23억 정도 들어갔다.
이거를 건물 짓고 그 2년 뒤인 2021년 11월에 85억에 매각을 하셨어요. 평당 1억 1,100만 원. 그래서 3년 동안 예상 세전 수익은 약 30억. 수익률이 100%가 좀 넘죠. 딱 보면은 외관은 굉장히 주택 같아요. 75평이면은 사실 2종이니까 뭐 좀 작게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사이즈인데 근생으로 지었는데 사실은 딱 외관상 보면 빌라 같다. 그리고 우주라고 이제 쉐어하우스 업체가 있죠. 그래서 아마 사무실 플러스 진짜 쉐어하우스로 좀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